최창호 박사님, 특히 이 부분을 썼어요. 탄핵을 언급한 게 아니라 2006년 쿼터칼 비습 사태 이후의 삶은 덤이다. 국가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 있으면서 저는 감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트렌드를 뉴트로도 분위기인데 자꾸 과거의 회상으로 리트로로 가고 있다. 과거로. 왜냐하면 2006년 때 오세훈 서울시장 그 신촌 유세에서 커터칼 테러를 당하고 병원에서 대전은요 했던 말이 회자되면서 지방선거 그해 5월 달에 대역전을 하는 계기가 났고 선거의 여왕이라 불릴 정도로 선거에 영향력을 많이 끼쳤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과연 지금 정치 여정이 멈췄다고 했지만 국회 정론관에서 지금 유 변호사가 발표하는 것은 정론관은 제가 예약해서 될 때가 아니에요. 그건 현역 국회의원이 누군가가 예약을 해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합당 쪽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지금 중도층으로 많이 벗어나 있는 45% 정도의 저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찌할까 갈등하다가 이게 옛날 그대로네 도로 한국당이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히 그 애국당이나 공화당 쪽에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 크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대구 경북 지역만 유리하게 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실망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편지가 과거를 회상해서 그때의 나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좀 생각해줘서 나의 이러한 처지를 공감해주고 선거로 심판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이 과연 기존의 코드가 맞는 사람들하고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떠나가는 역할을 할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예, 범여권에서도 최창호 박사님과 같은 비난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비판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치 억울한 정치인인 양 옥중 선동 정치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탄핵 결정을 부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이 탄핵 이전 도로 새누리당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조용히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것만이 당신에게 단 하나 허락된 애국심입니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장기영 교수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옥중에 있는 사람이 편지 한 장 쓴 거잖아요. 굉장히 범여권에서는 깜짝 놀랐다는 거죠. 깜짝 놀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게 그 의미가 선거의 여왕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편지가 이번 선거판에 미칠 영향이 적지는 않겠구나 라는 것을 상대편에서도 인식한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오늘 전화심에 나오고 있어요. 진짜 전 두 가지, 그러니까 그런 방향과 그 반대 방향으로 두 가지를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실제로 저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며칠 지켜봐야겠죠. 이제 어제 막 나온 뉴스이고 이게 단순히 우리공화당 이름이 뭐로 바뀌죠? 자유공화당으로 바뀌었나요? 그 자유공화당에게 빨리 미래통합당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정말 그 큰 거대 보수를 만들어라라는 메시지인 건지 아니면 TK 지역 분들에게 어떤 지지를 함께 호소하는 메시지였는지 이게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전 저렇게 여권에 저런 말을 하는 것은 본인들이 여당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배경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끈하는 것 자체는 지금 국민들에게 우리가 자신들의 그 가치를 더 어필하기 위해서 발끈했을 수도 있어요. 더 강하게. 자, 이것 봐라. 지금 우리 정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과거에 그런 것들을 탄핵하고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탄생한 정권입니다라고 홍보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많이 민주당이 비판을 받고 있는 위성정당 만드는 것, 그 비례당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이제 꼼수니 뭐니 말이 많았는데 그들이 내세운 명분이 뭐였어요? 이들을 통합을 안 하면 다시 자유한국당이나 그쪽 그 범보수 진영의 쪽으로 표가 많이 나올 수 있다. 특히나 비례의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조사 결과를 해보니까 몇십 석이 우리가 뒤처질 수 있다. 이런 통계들을 막 내면서 스스로 계속 명분을 우리가 꼼수인 건 알지만 이걸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저쪽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막아야지라는 명분을 계속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쩌면 이렇게 강하게 말함으로써 이렇게 비판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사실 저 오늘 아침 라디오를 전 운전하면서 자주 듣고 오는데 실제로 야권 진보 쪽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좀 들으면서 왔어요. 이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통합해가지고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강하게, 늦은 감은 있어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는 걸 보면서 박 전 대통령의 욕중 편지가 뭐 오늘 아침 상황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 야권의 독이 될지 약이 될지 혹은 여권의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정확히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탄핵이라는 그 과거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분명하고 이게 분명히 전략적으로 여야에서 어떻게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또 치열한 전쟁을 벌일 건데 저는 상당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예. 정치권 싸움 얘기보다는 지금 당장 마스크 어떻게 나눠줄지 이런 얘기 고민을 함께하는 좀 전국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지에 북한도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이 조금 전 논평을 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에 북한이 즉각적으로 이례적으로 논평을 낸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의 편지에 북한은 이렇게 논평을 냈는데 위험한 만유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가 오늘 역시 박근혜는 감옥 안에 있을지언정 위험한 마녀다. 감옥 안에 웅크리고 앉아 귀신을 불러 주문을 외우는 점쟁이처럼 하늘이 무너져라고 촛불 세력이 몽땅 망하라고 저저 악담 퍼붓고 온갖 음모도 꾸미고 있을 것이다. 독사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위험하다고 하였다. 라고 논평을 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북한이 뭐 인신공격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어제 우리 청와대를 향해서 전응하다라고 김여정이 직접 논평을 했잖아요. 북한이 굉장히 지금 촛불 세력을 걱정하고 있어요. 촛불 세력이 몽땅 망하라고 작전을 짜고 있다. 일단은 북한이 왜 촛불 세력을 걱정하는지도 궁금하고 네. 같은 편이 아닌데 둘째는 북한이 왜 이렇게 깜짝 놀란 겁니까? 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통일부라든지 국정원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하루 전날은 현 정부를 굉장히 비판했다가 예. 그 다음 날은 야권을 굉장히 비판하는 이런 부분은 북한이 아주 여유 있게 남한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 주물르고 있다라는 어떤 인식을 주기 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중에 하나의 말하자면 소재의 뿐이지 사실은 깜짝 놀랐다고 보기보다는 소재 중에 중요한 걸 하나 끄집어 들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항상 역대로 북한이 말하자면 선거를 앞두고는 항상 저런 식으로 개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 개입으로 인해서 한 번도 진보 진영을 이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개입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남한에 있는 어떤 진보 진영을 위기에 빠뜨리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이번의 경우도 사실은 그냥 우리말 대잔치 비슷하게 아무 말 대잔치다. 그렇게 아무 말 대잔치다 저는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예.